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든 뉴스의 시작, 뉴스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주권 방송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한국적으로 북을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통일TV 진천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제가 첫 방북했던 2017년 네네. 다녀와서 이제 2018년 1월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연초에 한 번 했고 이제 세 번째 뉴스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연초에는 모셔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지난 11월, 작년 11월에 미나협하고 경향신문과 공동 주최해서 민족화해상 예. 아이고, 저보다 진짜 통일운동을 우리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TV를 준비하는 제게 주신 뜻은 정말 더 열심히 하라는 그 격려의 의미로 아주 감사하게 아주 고맙게 받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특히 작년에 JTBC에서 이제 기획한 두 도시 이야기, 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네. 명절 때 주로 방송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2년 전이 되네요. 네. 2018년 추석에 서울 평양 두 도시 이야기 네.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나갔죠. 네네. 그때 아주 좀 많이 좀 반향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설 그때 이제 벌써 이제 1년 전이네요. 네. 설 명절 때 이제 속초, 원산 네. 이렇게 해서 또 두 도시 이야기 해서 나갔고 이제 바로 지난 가을 추석 명절 때는 이제 수원, 개성, 네. 개성, 수원 네. 이렇게 세 차례 나가서 상당히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제 북쪽을 접하는데 뭐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네. 음식도 명절 음식 이렇게 쇠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다. 실질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JTBC에서 냈어요? 일단은 같이 협의를 했죠. 네.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JTBC의 김명환 PD하고 뭐 이규현 국장 그리고 뭐 손석희 사장님 다 이렇게 그 라인으로 해서 네. 협의를 해서 같이 했는데 아주 좋은 네. 예. 그러니까 서울 평양 같은 경우에 딱 모양이 딱 대비해서 두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 그러면요. 평양엔 대동강이 있고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네네. 그리고 성곽도 있고 평양성이 있고 네. 뭐 서울은 한양 조선 도읍지였고 평양은 이제 고구려 도읍지였고 해서 역사 유적도 많고요. 음식도 상당히 다양하고 해서 참 아주 좋았습니다. 시청이 많이 나왔죠. 뭐 저는 그렇게 뭐 시청률에 연연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뭐 방송사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도시 이야기 촬영하면서 방송에 안 나온 에피소드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방송은 사실을 보면 방송은 이제 2부작으로 했거든요. 네네. 1시간씩 2부작인데 그럼 한 2시간 남짓인데 거기에도 또 이제 거의 절반 한 3분의 1 이상은 또 우리 남쪽 분량이고 네. 소위 분량으로 따지면 이제 한 반은 조금 남짓되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길지는 않죠. 않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소위 B컷이라고 그럴까 이제 소위 쓰지 않은 컷들이 그게 오히려 특급 커트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한 20시간 분량 이상이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10분의 1, 20분의 1로 압축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는 통일TV에서 이제 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뭐 지상파 종편 방송은 좀 정해져서 2시간으로 압축하지만 저는 20시간 분량이면 너무 한정적 없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한 4, 5부작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 그리고 또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북쪽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다. 남쪽은 우리는 항상 접해왔는데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제 우리 통일TV가 이제 개국을 하게 되면 그런 커트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이제 에피소드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 음식이 저는 이제 좋다고 요즘 먹방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하루에 이제 이렇게 겹치게 되면 네.
점심도 음식, 네. 저녁도 음식 한 3메뉴를 찍을 수도 있는 날이 되거든요.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뭐 여러 번 계속 먹으면 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 먹어서 그게 조금 좀 술을 못 드시는 게 불쾌했다.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술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아마 방송에도 술 마시는 게 많이 나가면 좋지 않은 면도 그래도 있고. 이제 뭐 평양소주, 대동강 맥주는 다들 또 기대하시니까. 예. 그래서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따로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확인해서 진짜 다 봤는데 춘천 MBC 특집 다큐멘터리로 해서 남북 강원도 내보냈어요. 네. 유일한 분단도가 강원도입니다. 네. 남강원도, 북강원도, 그리고 또 고성군도 이제 남쪽에도 고성군이 있고 북쪽에도 고성군이 있고 뭐 한 2-3개 군이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해서 이제 춘천 MBC PD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강원도에 또 최모순 지사께서도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남북관계 도민이라든지 우리 국민이 또 이제 이렇게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세포등파는 소위 동영상 언론으로 아마 처음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주 처음 가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요. 그래서 상당히 놀랍고요. 그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뭐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새롭게 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가 관광 상품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광까지는 북측에서 이렇게는 아닌데 남쪽에서 대관령의 목장을 관광 상품화 시켰더라고요. 체험도 이렇게 풀 내기는 것도 있고 이제 관광 상품화로 했는데 북쪽에는 아직까지는 관광 상품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관령에 거의 뭐 25배, 30배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광 코스로 만들면 뭐 충분히 정말 체험적으로 더 크게 더 아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관광 코스는 없습니다. 그 위치가 원산하고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원산에서 한 1시간 한 반 정도 자동차로. 연계해서 하여튼 무슨 계획을 짜면 좋겠네요. 그럼요. 여러 가지 뭐 강원도 원산 중심으로 해서 뭐 마식령 스키장, 뭐 울림폭포, 그리고 서광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산 과수농장도 뭐 가기 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면 뭐 코스로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보시면 어떠세요? 얘기만 정말 그 규모에 아주 압도당합니다. 일단은 그 세포등판이 1억 5천만 평이라고 그러죠. 네. 정말 세 개군 하나로. 그렇죠. 세 개군이 다 적정 지역으로 해서 그 산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끝이 없지요. 뭐 끝이 보이질 않지요. 아마 그 너머도 아마 그 목장일 텐데 그 규모에 일단은 아주 압도를 당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포 세 가지 포기한 뭐 하늘, 땅, 사람도 포기한 뭐 소위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개간을 못했다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쪽 주민들이 개건을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 관리 지배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거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방북을 하게 되면 뭐 개별 관광이 됐든 관광 시대가 열리면 중요 코스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 2019년 방북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 몇 가지 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이제 방북 취재 갈 적마다 이제 거의 새로운 곳이고 또 뭐 한두 번 가본 곳이기도 한 곳도 있겠지만 하여간 거기가 새롭거든요. 거의 새롭지만 그래도 굳이 꼽는다고 하면 지난 여름에 강원도 울림폭포라고 있습니다. 원산에서 평양 쪽으로 한 30분 넘어오면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있습니다. 마식령에서 거기서 이제 또 한 20분 정도 또 평양 쪽으로 오다 보면 천내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울림폭포라고 있습니다. 그 폭포가 상당히 장대하고 아까 말씀한 그 남북 강원도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북쪽의 학생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단체로 와서 이제 하는데 상당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원지예요.
북쪽의 유원지 울림폭포를 강원도 중심으로 안에 있는 그렇죠. 폭포. 울림폭포, 울림. 거기 이제 계곡인데 계곡에 이제 그 아래쪽에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역시 우리 민족은 뭐 춤과 노래, 술. 예. 뭐 정말 대단합니다. 춤추는 모습들 이렇게 아주 흥겹게 그 모습에서 또 조금 올라가니까 고등학생들이 소위 이제 자연 탐방을 왔든지 해서 현장 체험이네요. 현장 체험이면서도 같이 이제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네. 브루스타에 고기 구워 먹고 학생들이 원래 도시락부터 도시락인 줄 알았는데 브루스타에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이 불판에다가. 그리고 수박은 그 계곡물에 또 담궈가지고 차갑게 해서. 네. 그 장면이 저는 아주 참 새롭게 보였어요. 네. 우리와 정말 다르지 않아요. 네. 그 모습은 북쪽 사람들도 저렇게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뭐 반갑습니다. 원산에 이제 고등학교 네. 어느 고등학교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그 조금 올라가니까 또 대학생들이 또 단체로 와가지고 하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뭐 소위 셀카 찍고 서로 찍어주고 뭐 물장난하고 뭐 이것이 가장 일상적이기도 하지만 좀 아주 가장 새롭게 사람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럼요. 결국 주민들, 아이들, 학생들 정말 이 때묻지 않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재밌고 그 모습이 상당히 기억에 납니다. 울림폭포도 아주 개발된 지 오래되지는 않죠. 오래되지 않았는데 북측에서 하는 이 금강산권, 강원도 원산권으로 해서 그 관광 코스로 하나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을 더 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자, 울림폭포도 코스 안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 보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뭐 북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시죠? 거의 뭐 한두 달, 네. 4주에서 한 6주 정도 서울에 있고.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행보 이런 거에 대한 북측의 반응들을 막 바로바로 이제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작년에 이제 남쪽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았죠. 북미 관계에 너무 얽매여 있던 남측이 이런 평가가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도 어쨌든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한미 관계에 막혀서 전진이 전혀 없었죠. 네. 그런 아쉽죠. 거에 대한 북의 현지 반응 이런 것은 어땠을까요? 북측 분들은 상당히 참 안타까워하고 참담해하는 것 같아. 심지어 왜 그런가 하니까 참 안 됐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벌써 지난해가 아니라 2018년이네요. 벌써 2020년이니까 9월 19일 날 평양 선언 당시에 평양의 능라 5일 경기장 10만 이상의 15만 시민이 모여서 거기서 연설한 제 바로 안내하는 분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가 아니 남쪽의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참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하면서 아니 남쪽의 대통령이 그렇게 15만 시민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자기는 가슴이 뛰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지난 시기 10여 년 전에 진짜 1년에 한 10,000명씩 이렇게 아리랑 공연도 보고 관광을 하던 시기가 다시 와서 그걸 넘어서서 더 정말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바로 1년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좀 더 뭐가 진전이 있고 좀 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위 그 선언 있고 나서 이후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된 게 없다. 물론 뭐 유엔 제재다, 미국 제재다 이게 앞세워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제재란 무슨 조건에 의해서 제재가 됐는데 그 조건이 해소시켰다. 북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ICBM 실험하지 않았는데 그 조건으로 제재가 됐는데 그 조건을 해제됐는데도 제재는 하나도 풀어진 적이 없지 않았다. 더 추가됐다. 이렇게 해서 참 답답하게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정부 남쪽 정부에 대해서는 그 워킹그룹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도 상당히 북쪽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최고 지도자분이 순회자분이 소위 남북 정상분이 이 합의를 하고 수표 서명을 한 이 선언이 어떻게 그 하위 소위 그 관리들이 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예. 이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북쪽 주민들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네. 북에서 남북관계 관련한 북측의 입장이랄까요, 기조 원칙 뭐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 북쪽 분들은 이제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세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소위 외세에 이렇게 개의치 말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니까,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 남북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외국한테 이렇게 휘둘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씩 좁혀나가다 보면, 물론 뭐 분단 70년이 긴 세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고 하는 우리 한 민족이니까, 우리끼리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하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쉬워하지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도 발표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여러 가지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뭐 김정일 위원장 뭐 답방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개별 관광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다 허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진짜 이게 시와 때가 있는데 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2018년 9.19 평양 합의 선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진전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지금 이 현실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뭐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그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대요. 이 한 손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아니고 마주쳐야 이 박수 소리도 나고 하는데 우리의 상대는 결국 또 북측이 있습니다. 북측이 북쪽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 제가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 최근 이렇게 방북 취재해 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상당히 이 남쪽 우리 정부 이쪽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참 아주 분노를 넘어서 아주 경로 무슨 표현인지 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실망스럽고 아주 안타깝게 이게 이제 이 북쪽 매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민망한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한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 편을 들거나 뭐 이게 아니라 오죽 답답하고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느냐라는 뭐 역지사지의 생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이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으니 많지 아무래도 전향적으로 좀 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 나가서 정말 우리 민족끼리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관광이 네. 어쨌든 북측에서 그거를 받아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소위 신변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북쪽에 초청장이 있어야 방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러나 이제 그 초청장이 없어도 북쪽의 비자 이제 사실 이 관광객들은 말이죠. 제3국의 관광객들 보면 비자까지는 아니고 이제 관광증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임시 결국은 뭐 비자 개념 광의의 이제 비자겠죠. 조선 여행 관광증이라고 해서 이제 사진 붙어 있고. 거의 무비자 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광증이니까 뭐 비자의 단계는 아니고 네. 관광증을 받아서 발급받아서 가지요. 중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그러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적 여권 그리고 소위 이제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아마 일본 국적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세 나라를 제외한 온 세계 국민들은 북쪽에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뭐
다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못 가고 있지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풀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에서 만약에 관광증을 받을 수 있으면 네.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북측의 방침이 또 관건이네요. 그렇게 되면. 물론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남쪽 여권 남쪽 분들을 이제 이렇게 한 예가 없으니까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좀 미루어 보건대 지난해에 벌써 10월 23일인가 그저 금강산지구 네,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식대로 북한 식대로 개건 보수해서라도 그때 남쪽 동포도 오게 하겠다. 아마 관광이니까 네. 그야말로 네. 아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러군요. 네, 네. 근데 그 당연히. 논의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명박 때 금강산이 닫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계속 관광 재개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지금의 최근까지 통일부 입장도 신변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신변 안전 보장하는데 우리 진행자분께서 혹시 미국이나 네. 뭐 해외 여행 갈 때 네. 그 나라 신변 보장 뭐 서류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은 못 가봤고요. 중국, 일본 갔을 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남북 관계가 뭐 특수 관계다라고 하면서도 유독 이제 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갈 때 미국 정부로부터 신변 보장 각서 달라고 하면 아마 말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아이 그런 걸 왜 와? 네. 오죠.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어느 나라도 그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에서 바로 이제 그 금강산이 이 닫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저도 병역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전방지대에서 하는데 저도 경계 근무를 서고 하는데 있어서 바스락 소리만 나면 정지입니다. 정지 누구냐? 안구 이렇게 돼서 이제 아니면은 사실 사살하게 돼 있습니다. 격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쉽지만 돌아가신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대한민국 경기에 서 있는데 누군가를 했다 그러면 아마 몇 대 짐승이 됐으면 사격해서 사살되면 아마 큰 상을 받고 아주 포상 휴가도 나오고 합니다. 북쪽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불행한 일로 해서 했는데 그걸 좀 슬기롭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10여 년째 막혀 있는데 그 점차 풀어가야죠. 네. 신변 보장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북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제 강조해서 요구하는데 그게 그 반북 혐오의 연장선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70년 분단의 바로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통일 TV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는데 작년에 정식 개국 준비를 하다가 허가가 또 안 났어요. 케이블 TV 허가가 안 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거 참 아주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허가를 보통 이제 우리 이 분들께서는 이제 허가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케이블 TV의 사업자로 등록 사항입니다. 신고 등록. 그러면요. 일정 기준이 이제 충족이 되면 신고를 해서 이제 합당하게 해서 이제 등록 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통일 TV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부처에 또 문의를 구해가지고 담당 부처에서 해서 상당히 참 등록 요건은 충족했으나 이러이러한 이유 한두 가지 이유로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1년 넘게 지금 아주 안타깝게 지금 사실 저는 아주 힘겹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 사실 등록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어서 제가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합당한 이유로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 봄부터 또 다시 또 준비를 해서 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 내주지 않는 그 요인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없애는 게 상당히 참 애매모호하게 짝이 없어요. 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없애면 모르겠는데 제가 뭐 숨길 이유도 없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북쪽 관련 취재물 뭐 이렇게 영상물 하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언론에 보다도 더, 뭐, 언론은 아니지만 어느 매체, 어느 방송보다도 국가보안법을 더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법입니다. 대한민국에. 뭐, 좋든 싫든, 뭐, 악법도 법이라고, 뭐, 어쨌든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통일TV는 더 철저히 준수를 할 거다. 근데 하기도 전에, 행위를 하기도 전에 우려스럽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자의적인 이런 판단이 아니냐라는 아주 애석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유가 남남 갈등의 소지가 있다. 정말 아주 참담한 실정입니다. 네. 매주 토요일 뭐 광화문에 나가 보시죠. 그런 분들을 동의하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몇 %가 되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분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기준에 맞춰야 이것이 될지 참으로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 이전에 이후에 우려, 뭐 소지 이런 표현을 제가 받고 나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거의 뭐 그 국정원이나 이런 공안 쪽의 논리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뭐 제 입에 참 이게 지금 방송 그 환경이나 현상 중에 하나 재밌는 게 TV조선 있잖아요. TV조선이 북측의 열병식 생중계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단 말이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보안법의 위반 소지나 이런 이 논리 자체가 진짜 그럼요. 그 잣대도 그렇고요. 그건 법에 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네. 법적으로. 근데 뭐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 언론 분야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 그거의 시금석은 통일TV 개국 허가 뭐 이렇게 되겠네요. 허가는 아니고 자꾸 승인이거든요. 승인. 조건만 해주는 건데도 조차도 지금 이렇게 하지를 않고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않고 하여간 뭐 지금 70년 분단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뭐 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방송에 두 도시 이야기라든지 남북 강원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북쪽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은 이 정부 방침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네. 평화롭기를 원하지 전쟁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서로 간에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통일TV, 많은 분들이 바라는 통일TV의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더 진짜 통일되기 이전에 서로 왕래하기 이전이라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것이 통일TV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록이 어렵고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저희들도 원래 목표하시는데 날짜가 작년 3월 달이었나요? 그런입니다. 제가 사실은 2017년 최근 들어서 이제 첫 방북을 했을 때부터 사실 통일TV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제 기존에 이제 방송사 나가고 이제 뭐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것은 이제 통일TV를 좀 빨리 많이 널리 알려서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사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와 있어서 그때 2019년 3월 1일은 한 1년,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전 가능할 줄 알았지요. 이렇게까지 등록을 내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우려를 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좀 그려본 통일TV 개국의 필요성을 보니까요. JTBC 이제 두 도시 이야기도 이렇게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통일TV 딱 개국되면은 딱 들어가면 쫙 시리즈로 당연하죠. 앨범 딱 볼 수 있다. 그러면요. 네. 그런 걸 생각해봤는데 두 도시 이야기 보신 분들 그리고 통일TV에 같이 오셨던 분들, 애청자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개국을 위해서. 아주 고마운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많은 관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블 채널이 거의 3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 300개 중에 정말 별의별 채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개가 주인공이. 그러면요. 요즘 그 반려동물 인구도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 채널도 상당히 아마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채널도 뭐 문화적 여러 가지 취향의 다양성 전 존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지금 70년 이상을 넘게 지금 두 세대가 넘게 살아오는데 조금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이 전문 채널 하나가 없다는 것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아마 다들 놀라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 가지 이 채널도 있는데 북쪽을 좀 제대로 정확히 알자는 채널 하나 이렇게 없고 이렇게 등록이 어려울 줄은 정말 모르실 거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뭐 정말 국민 운동 차원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꾸준히 좀 지켜봐 주시고 하면 뭐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어쨌든 저는 뭐 다시 좀 준비를 해서요. 사실 또 자금이 또 좀 필요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사회에서 뭐 꼭 자금이 수반되니까. 그리고 또 이 법적 최저 납입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이 참 그런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제 신청을 해서 좀 등록 필증을 받는 것에 매진하고 올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첫 방북을 이번 달에 하신다는 거죠? 예, 뭐 이달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관심이 있게 지켜본 게 새로운 길, 북의 10년사 이런 게 촉매의 관심사였는데 전원의 이제 결정문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측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광지 양덕 온천 문화관광지구, 양덕 온천지구, 온천지구도 제가 한번 취재를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종규 기자님 모시고 방북 취재 이야기, 통일TV 설립 문제, 그리고 한반도 관련한 문제까지 포괄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방북 잘 다녀오시고요. 네. 다녀오셔서 한번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뭐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